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오늘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내용의 주제가 운동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운동복을 입고 여러분 앞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사실 요즘 웬만한 도로에 나가보면은 빨리 걷거나 달리는 사람들을 다반사로 보게 됩니다. 또 강변 조경로 같이 잘 조성된 도로에서는 비싼 러닝화를 신고 스마트워치 같은 최신 장비를 장착하고 무리를 지어서 달리기를 즐기는 이른바 러닝 크루를 만나는 것도 그렇게 드문 경험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새는 날고 물고기는 헤엄치고 사람은 달린다라는 유명한 표현이 더욱 실감나게 됩니다. 여기에 사이클까지 단다면은 그야말로 길이 있는 곳에 뜻이 있다가 아니고 길이 있는 곳에 걷고 달리고 타는 유산소 운동이 있다라는 신종어가 탄생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과연 건강 달리기, 조깅을 필두로 한 유산소 운동이 우리나라에 정착된지, 우리나라에 보편화된 지가 과연 얼마나 되었을까요? 흥미로운 질문이 되겠죠. 이런 흥미로운 질문에 대한 해답을 마련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보았습니다. 사실 돌이켜보면 19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건강 달리기, 조깅 또는 유산소 운동 등등의 개념이 전무했다고 보면 됩니다. 당시에는 트레드밀, 러닝머신이 전무했던 시절이기 때문에 달리기 위해서는 적당하게 복장을 갖추고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시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런 행위가 남사스럽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자들은 무엇보다도 민망해했고 노인들은 시니어들은 주책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젊은이들도 그렇게 조금이라도 더 살아보겠다고 바둥바둥 저렇게 운동을 하느냐 이런 느낌을 줄 수 있어서 운동을 공개적으로 저렇게 밖에 나가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것을 꺼려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게 전혀 아예 개념조차 없고 사람들의 인식에 부정적이라면 부정적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 속에서 그나마 터널 끝에 불빛 같던 그런 이벤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1979년 6월에 당시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이 방한을 했었습니다. 그 지미 카터 대통령이 당시 주한 미군들과 함께 반바지를 입고 같이 구보를 하던 장면이 크게 신문에 났습니다. 물론 우리는 다 구보로 생각했습니다만은 당시에 신문에서도 설명과 함께 소개가 되었습니다만은 조깅을 했었습니다. 조깅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때까지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용어였습니다. 달리기라는 건 러닝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할 때였으니까 말이죠. 그때 이제 신문에서 독자들의 이해를 위해서 조깅이라는 것은 건강을 위해서 가벼운 속도로 뛰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이렇게 설명까지 해 주었습니다. 어쨌든 그때 많은 사람들에게 조깅이라는 말을 깨우쳐준 그 이외에는 우리나라의 유산소 운동의 바탕이 열악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영향은 미치지 못했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당시 짐 픽스라는 미국의 전설적인 건강 달리기의 전도사가 있었습니다. 짐 픽스가 쓴 유명한 달리기에 관한 책 The Complete Book of Running, 우리말로 해석하면 달리기 전서가 되겠죠. 그 달리기 전서가 우리나라에 아마 건강을 위해서 달려라 이런 정도의 제목으로 번역이 돼서 출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마침 제가 우연히 볼 기회가 있어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달리기에 심취하게 된 상황에서 지미 카터 대통령의 에피소드까지 겹치게 되니까 더욱더 달리기에 박차를 기하는 개인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워낙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 보니까 너무 몸에 무리가 와서 심지어 어떤 날에는 주자 혈뇨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runners hematuриa라고 합니다만은 어느 날 갑자기 뛰고 와서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혈뇨가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결국 원래 주자 혈뇨는 runners hematu리a는 일시적인 거기 때문에 금방 회복이 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때 순간적으로 놀랬던 것은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어쨌든 그렇게 열심히 뛰었죠. 하지만 개인적으로 띵뛰기에 그렇게 매료되고 또 거기에 매진했던 것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상황은 1980년대에 들어서도 크게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988년도에 88 올림픽이 열리고 또 그 이듬해부터 해외여행이 자유화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세계를 보는 그 안목이 눈의 폭이 넓어지게 되면서 서서히 천천히 유산소 운동, 건강 달리기에 대한 견해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변화하는 와중에 조금 더 불을 부어준 것은 1993년에 이번에도 미국의 대통령인 당시로는 빌 클린턴 대통령이었습니다. 빌 클린턴 대통령이 방한이 또 하나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시 빌 클린턴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서 조깅의 대표적일 뿐만 아니고 지금까지는 유일한 조깅 애찬론자 고 김영삼 대통령과 함께 청와대 녹지원에서 15분간 조깅을 함께 했는데 역시 그 관련 기사가 신문에 대서특필이 되었습니다. 그게 전폭적인 계기가 되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아도 서서히 기지개를 펴고 있던 우리나라의 유산소 운동의 붐에 약간의 기름을 끼얹어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듬해인 1994년도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되었다는 마라톤 대회인 동아마라톤 대회에서 처음으로 전문 운동선수가 아닌 일반인을 위한 마스터즈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역시 우리나라에서의 건강 달리기 붐을 어느 정도 반영한 것이겠죠. 그렇지만 그 당시만 해도 일반인이 마라톤 풀코스를 뛴다는 것은 상상을 잘 하지를 못하고 처음에는 하프 마라톤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참가했던 인원이 174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성공의 고무가 되어가지고 또 이듬해인 1995년도에는 이번에는 풀코스로 마스터즈 대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때는 기록상으로 162명이 참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정말 마스터즈 대회만 해도 수만 명이 참여하는 그런 장면들을 볼 때 그야말로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 이후로 지방자치단체 등을 중심으로 각종 다양한 형태의 마스터즈 대회가 연이어 열리면서 우리나라의 건강 달리기, 우리나라의 조깅 문화가 정착하고 보편화되게 되는 과정을 밟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러운 과정이 되겠습니다만 일반적인 건강 달리기를 넘어서 극한 상황에서의 마라톤에도 눈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극한 상황의 마라톤이라는 것은 보통 42.19km의 마라톤을 넘어서 울트라 마라톤 또는 사막 마라톤이나 극지 마라톤 같은 극한 지역의 마라톤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마라톤의 효시가 된 것은 사실 2001년도에 KBS 다큐멘터리에 소개된 한 은행 지점장의 이야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모 은행 지점장으로 있던
주인공은 사하라 사막 마라톤에 도전하기 위해서 출퇴근에도 달리면서 출퇴근을 하고, 또 퇴근할 때 어두워질 때를 대비해서는 헬멧에 헤드라이트를 장착한 헬멧을 쓰고 퇴근을 하는 그런 모습이 KBS 다큐멘터리에 생생하게 나왔습니다. 어쨌든 그 사람은 결국 사하라 사막 마라톤에 참여를 해서 6박 7일 완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은 완주한 이후에 아마 책 제목이 32의 시작, 45의 사람, 책까지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오늘날 우리나라 극한 마라톤의 효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현황은 어떤지 궁금하긴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도 운동화끈을 질끈 매고 밖에 나가서 뛰면서 또는 빨리 걸으면서 자연의 싱그럽고 아름다운 내음을 한번 같이 맡아보시지 않겠습뵙니까?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큰 감사를 드리고 구독을 통해서 앞으로도 이 자리에서 종종 만나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